자, 오늘의 키워드는 숫자죠. 17.15%포인트. 총선 모의고사 수도권 민심 미리 보기라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입니다. 17%포인트 차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먼저 선거 결과에 대한 여야 지도부 평가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국 기초단체 중 한 곳에 불과하지만 국민 전체의 민심이라 여기고 그 뜻을 깊이 잘 헤아려 가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강서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네, 듣고 왔는데 두 분도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지켜보셨을 텐데 4만 표 이상의 차이 예상대로입니까? 아니면 예상했던 것보다 격차가 컸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저는 국민들의 민심이 예. 상당히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표 차이가 많이 날 걸로는 예상은 못했고 한 10% 정도 차이 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한 17% 예.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원래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박빙 지역, 그 경합 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 보통 5% 내외에서 판세가 나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그 김태우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도 2% 차이로 승리를 거뒀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16개월 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식으로 17%나 뒤지는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정부 여당은 얼마만큼 국정 운영과 그 국회 운영에 있어서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평가받은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반성과 성찰이 매우 필요한 시점 아니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격차가 컸다고 분석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을 보면 예.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한 15%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목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얘기가 있었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 자릿수로 좀 이것을 좁히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다는 얘기를 봤을 때 네. 그런 현실적으로 이제 목표라는 게 좀 이상적인 수치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중간 정도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근데 17%포인트를 넘게 지금 차이가 났다고 하면은 네. 예상보다 굉장히 큰 어떤 격차가 난 거죠. 왜 그랬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여당이 질 수밖에 없고 크게 질 수밖에 없는 크게 지고 나서 이 진 거에 대한 의미도 고약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를 스스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후보 전술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 질 수밖에 없는 좀 악조건에서 선거를 치렀지만 예. 이 후보를 예를 들면 훌륭한 사람을 건져서 야, 이 후보를 다음번에 잘 좀 좋은 조건에서 출마시키면은 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후보였느냐? 예.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재보궐선거에 이 원인을 초래한 예. 그러한 후보를 대통령이 무리하게 사면해서 출마시키도록 한 네. 그러한 후보였기 때문에 최악의 사실은 후보 전술이 돼버린 상황이 된 것이고 단추부터 꼬였다. 그렇죠. 구도도 사실은 예. 이게 이 구도 자체가 대통령발, 용산발 선거처럼 돼버리는 바람에 네. 정권 심판론으로 스스로 이제 걸어 들어간 그러한 선거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또 이제 구호라든가 이런 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예. 이게 빌라를 아파트로 이런 구호 속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만 예. 거기에 이제 사실은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지역인 것이고 예. 또 세입자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지역인데 빌라를 아파트로 이렇게 해버리면 예.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 선거 전략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후보, 구도, 그다음에 정책 이슈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사실은 맞지 않는 전략으로 임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지더라도 크게 지고 크게 진 거에 대해서도 의미가 상당히 최악의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선거를 여당이 스스로 치렀다. 원인이 용산에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제 투표 끝난 그 상황을 잠깐 돌이켜 보면 각 후보 캠프의 모습을 보면 민주당은 이제 북적북적했죠. 근데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나 윤재욱 원내대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완패를 예감하고 카메라를 피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도 있는 것인데 방금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책임 공방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패배를 바라보는 시각차도 또 커 보이는 측면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보다는 예. 선거 패배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분석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다시 또 당에서 그런 논란이 그런 논의가 먼저 시작되는 것은
아직은 좀 시점이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용산과 우리 당이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험지 메이커입니다. 험지 메이커란 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서울 수도권 선거를 험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즉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강서구청장도 이겼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여기가 왜 험지입니까? 방금 천하람 위원장은 왜 험지였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의원들 모인 단체 대화방에 어려운 험지임에도 불구하고 힘써줘서 고맙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다고 했는데 자 험지였습니까? 그래서 이기기 어려웠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비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선거 패배의 원인을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발전이 있는 것인데 뭐 이제 와서 다 지고 나서 뭐 험지였다 이런 예.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것은 뭐 정신 승리 아니면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 전 이렇게 보고요. 강서 을 지역 같은 경우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성태 전 의원이 내리 3선까지 했던 지역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 지역에 대해서 또 지난 지방선거의 바로 직전에 김태우 후보가 2%포인트 차로 이긴 지역인데 네. 이제 와서 험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좀 궁색한 저는 핑계로 보여지고요. 저는 민심의 이 준엄한 심판, 이 엄중한 꾸짖음에 대해서 네. 즉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은 좀 겸허하게 네. 그 반성의 원인을 즉각 당 안에서 찾고 예. 지금이라도 책임질 사람들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저는 선출직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고 당 대표부터 다 일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험지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선거의 의미를 좀 축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험지라고 굳이 얘기한다면 뭐 험지라고 할 수도 있는 맥락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고 그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조직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조직력에 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선거가 본질적으로 그러면 그러한 어려운 조건에서 그래도 잘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예. 앞서 말씀드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매끄럽게 잘 되고 잘 싸웠다라는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사실은 용산의 고집에 따라서 최악의 선거 전략을 사실은 국민의힘이 강제당한 선거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태우 후보를 사면하지 않았다면 이 사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예를 들면 그 전에는 내부에서 무공천하자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이고 예. 이걸 차라리 무공천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우위일 수 있는 선거에서 예.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보궐선거에 대해서 원인 제공한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원칙대로 무공천한다라고 해서 넘어갔으면은 그 무공천한 거의 원칙을 가지고 총선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살려서 우리는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걸 어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정말 이 좀 중도적인 성격의 지역 일꾼에 가까운 그러한 이 중앙 정치와는 좀 거리가 있는 후보를 따로 공천을 한다든지 예. 이런 방식으로 선거의 어떤 색깔을 좀 이 중도화해가지고 좀 거기에 맞는 전술을 펼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치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용산에서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선거 전술을 강제할 때 예. 당이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 끌려간 선거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은 예. 지금 얘기할 거는 험지여서 우리가 좀 힘들었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앞으로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김기현 대표가 오히려 반성을 해야죠. 야. 왜 용산이 그렇게 할 때 용산이 그런 기류일 때 우리가 한마디도 못했는지에 대해서 예. 스스로 돌아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글쎄요. 유감이라는 근데 이렇게 겁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 예. 입장에서는 예. 지금 당의 지도부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지도부라는 이제 혹평을 얻고 있는 지도부인데 예. 지금 이렇게 결과가 17% 정도까지도 졌으면요. 예. 이 지금 패배의 원인을 더 진단할 그런 기회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예. 당장의 선출직 지도부들이 다 사퇴하고 당을 지금 일신해도 지금 모자른 상황 아니냐.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당내에서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서는 사람 매우 없는 것 같고요. 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지명직 수준에서나 아니면 임명직 수준에서만 책임을 지자라고 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본질을 건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민심이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예. 정말 민심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당을 좀 제대로 진단하고 그 진단에 맞는 해법을 지금 강구할 때다. 저 그렇게 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 선거표 차를 글쎄요 거의 비슷하게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잠깐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뭐 무속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제가 어디 의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데이터를 보고 얘기 드리는 게 지난번에 21대 총선이죠. 2020년 총선에서 강서 갑을병이 있습니다. 네. 강서 갑을병의 양당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은
17.87%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네. 그거 그대로 좀 간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18% 차이로 진다 이런 예. 인디언 기우제식의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사이비 평론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사이비 평론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지만 어쨌든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들어맞았어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패배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체제를 계속 끌고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도 들어맞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진단하는 거에 저도 동의하고요. 예.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만둬야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힘으로 지금 당대표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둘 권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17% 차이로 18%로 진다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평론에 대해서 예. 뭐 사이비 평론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그 사전에 좀 예.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결과를 딱 열고 나니까 누가 진짜고 누가 사이비인지가 그냥 그대로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의 또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지도부를 맡고 있고 예. 당에서 중책들을 맡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민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둔감한가. 예. 그렇다면 무능을 입증하는 것이고 만에 하나 그 민심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예. 저렇게 진단하는 거에 대해서 사이비다라고 만약에 비판을 했다라면 예. 이건 좀 악의적인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것은 어떻게 해도 설명이 잘 되지를 않고 예.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민심 속으로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예. 전 이 심판의 기조가 전 총선 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김민하 평론가님께는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그 후보 공천, 김태우 후보 공천부터 단추가 잘못 짜여졌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결과도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라는 멘트 그런 보도도 있었고 또 뭐 국민의 뜻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몇 시간 전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후에 자진 사퇴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입장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늦게까지 선거 결과를 지켜봤다.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가 선거 결과를 지켜봤다는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대통령실이 선거 결과를 좀 무겁게 보고 있는 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김행 후보자의 이러한 나름대로의 자진 사퇴의 결단이 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심이 뭔가 심상치 않구나라는 예. 그러한 인식에 따른 어떠한 조치라면 예. 그거는 일견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민심이 이제라도 이렇게 돌아섰다는 거를 깨닫고 뭔가 변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저는 예. 그거는 평가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예. 다만 좀 이 맥락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선거하고 김행 후보자가 지금 사퇴를 해야 되는 이유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김행 후보자의 여러 가지 부적격 사유라든가 그런 것들은 예.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은 자신이 운영하는데 관여한 어떤 이 언론사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청문회 끝까지 임하지 못하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나가버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적절한 어떤 문제인 것이지 예.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조건이 있는 가운데 중간에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다든지 예. 이러한 이유만으로 사실은 뭐 자진 사퇴를 하고 안 하고가 갈리는 것도 그것도 이제 이상한 그런데 거잖아요. 이제 김행 사실은. 후보자의 이 논란이 이번 선거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맞기 전에 반성을 하고 뭐 좀 조치를 취해야지. 예. 두드려 맞고 나서 예. 반성한다고 하고 예. 두들겨 맞고 나서 이제 뭐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보이겠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여서 예. 이게 맞고 나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예. 그 전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 전에 미리 풀었어야 된다. 그렇죠. 고쳤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조선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은 논조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가장 그래도 이 정권에 대해서 그래도 좀 여러 가지로 이해해 보려고 하고 낙관적이고 우호적인 논조예요. 이 사설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달라지면 그래도 좀 전화위복이다. 야. 그렇지 않으면 설상가상이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대통령이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이제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김행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그냥 그래도 이 정도 정리했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그렇죠.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조금 넘어가서 해볼게요. 뭐 이번에 승리를 했는데 이번 승리가 또 마냥 민주당의 호재냐, 마냥 좋아하고 있을 것이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내년 총선이라는 이제 본 게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해가지고 아하. 안 때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도취해가지고 그냥 예. 이재명 체제로 이렇게 이겼어. 이 상태로 내년 총선 가도 압승이야. 음흠. 라고 하면은 이제 아. 그땐 대걸레 없이 바로 쇠몽둥이가 날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쇠몽둥이가 날아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인데 이번 이제 승리를 두고 이게 승리가 잘못 해석하면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들도 그 전에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은 이번에 그 양당 기득권 체제 하에서 서로 적대적 공생 관계 네. 그러면서 상대방이 못했을 때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로서 이번에 승리를 크게 거둔 것이거든요. 반사이익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민주당도 이 승리의 저주 속에서 아무런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은 뭐 총선까지 이 상황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은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혁신의 노력들을 해왔지만은 예. 김문경 혁신위가 그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철회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는 막 부결을 호소하거나 또 가결자를 색출하는 여러 가지 당내 반민주적인 모습들이 나왔고요. 예. 최근에는 당원들 사이에서도 뭐 가결파들에 대해서 그 당도로 수박의 당도에 비유하는 이제 이 지경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당내 이런 경직성이나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로 가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과 흐름에 대해서 네. 뭔가 좀 본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은 저는 총선 때 가서는 또 여러 가지 구도면에서 다른 상황이 또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혁신의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근데 이번 봅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좀 공고화되는 그런 좀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 이제 좀 측근들,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하는 친명계 입장에서는 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충분히 지금 총선 치를 수 있다라는 게 증명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그러한 길로 쭉 끌고 가면서 공천이라든가 그런 기조로 이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 전략을 세울 텐데 예. 이번에 그런데 선거 공학이라는 측면에서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뭘 느껴야 되냐면 네. 진교훈 후보가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아니었잖아요. 강서구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뭘 봤냐면 일단은 김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쭉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사면을 해가지고 뭔가 무리하게 지금 공천한 후보다라는 거 이거를 첫 번째로 인식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로 민주당 후보가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예. 선거에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거 구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한 거에 대한 찬반 구도가 쫙 잡히면서 정권 심판론으로만 사실은 선거가 치러지는 구도 속에서 민주당 후보가 대승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총선으로 갔을 때 그러한 정권 심판론만 갖고 선거를 치른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상당히 선방하고 상당히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라 이쪽에는 정권 심판론이 한 축이 있고 다른 한 축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전히 예를 들면 뭐 재판부도 받을 것이고 예. 여러 가지 뭐 법적 논란이 남아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찬반 논란이 한 축에 살아 있는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다라고 했을 때 강서구청장 선거와 같은 그러한 구도일 것이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마찬가지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라는 게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를 같이 고민의 범주에 넣지 않으면 지금 이제 여기서 실기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